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 제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제휴는 필기와 실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내용입니다. 실기에서도 출제가 안 되는 시험이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필기나 실기에서 대략 5점 가까이가 거의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부터 반드시 그죠? 지금부터 공부하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필기에서부터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하나만 계산하겠다. 나는 그것만 암기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기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별표 3개짜리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1시간 안에 공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필기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기에 넘어가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요. 한 달 만에 실기 합격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연필하고요. 필기도구 준비되셨다면 제가 중간중간에 예제를 내어드리는 문제를 옆에 필기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휴의 종류 및 계산이 나오네요. 연천인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율이에요. 사람에 대한 비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사람이 들어가고요. 위에도 사람이 들어가는 건 연천인율 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분수에서요. 밑에를 분모라고 하고 위에가 분자라고 합니다. 어미 모자죠. 그래서 엄마가 더 크잖아요. 아들 자자죠. 아들이 더 작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요. 밑에가 큰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인가 하면 평균 일하는 근로자 수입니다. 우리 공장에 평균적으로 한 100명이 근로한다. 일하는 근로자 수가 밑에 들어갑니다. 평균 근로자 수고요. 다친 사람이 당연히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재해자 수입니다. 근로자 중에서 다친 사람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인에 대한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뭐를 한다? 천을 곱한다 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연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요. 1년을 뜻해요. 근데 1년 단위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는 연천인율에서 연을 빼고요. 천인율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고 6개월의 기간을 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천인율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기억하시고 제목에 연이 붙어 있으면 요건 1년이란 뜻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아래 위로 연을 넣어주겠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 이렇게 공식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연천인율을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로 풀 때는요. 요렇게 해서 1번을 붙이겠습니다. 여기에다 2번 두 번째 갖다 붙일게요. 풀어볼게요. 1000명 근로자당 재해자 수 나누기가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 1000명 중에서 재해자 수 비율이 연천인율이 되고요. 연일 때는 1년간의 비율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요거는 도수율을 배우고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럼 제가 예제를 한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평균 근로자 수가 1000명이다 라고 할게요. 그 중에 작년 1년 동안 재해자가 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부터 기억할게요. 연천인율은 밑에는 무슨 사람이다? 일하는 평균 근로자 수다 그랬다. 그죠? 근로자 수가 들어가고요. 위에는 작은 사람이잖아요. 뭐다? 다친
재해 자수다. 그죠? 근데 1년이라고 있을 때는 밑에는 연평균 근로자수, 연간 재해 자수 하시면 되고요. 천인율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하자. 이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연평균 근로자수는 1000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해 자수는 3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겠다. 그죠? 1000이 약분되고요. 남는 건 3입니다. 자, 여기다 재해율 위에다가 크게 빨간 걸로 적겠습니다. 단위 X입니다. 재해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율이니까요. 흔히 퍼센트 붙이기 쉬운데요. 퍼센트를 붙이면 틀려버려요. 답에 대한 점수 감점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해율은 전부 다 뭐다?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를 붙여야 되는 경우는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만 적으시면 되고 뒤에는 단위를 적지 않아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도수율 또는 빈도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수할 때 수는 뭐냐면요. 제 건수를 뜻합니다. 그죠? 빈도라는 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다. 이렇게 그죠? 자주 일어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자, 아까 연 천인율을 빼고는 밑에는 전부 다 이겁니다. 총 근로시간수예요. 전체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총 근로시간수가 밑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다. 그래서 위에는 제 건수가 들어가고요. 건수는 말도 간단하죠. 숫자도 간단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좀 많이 붙이겠습니다. 6개 붙인다. 이렇게 머리에 넣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수율 공식은 총 근로시간수분의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번이 되고요. 요거를 두 번째 붙여주자 라고 했습니다. 그죠? 10의 6승은 100만입니다. 100만 근로시간당 재 건수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 발생 건수 비율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총 근로시간수를 계산할 때 근로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총 근로시간수 계산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루의 근무시간 8시간이죠. 1년은요. 한 달에 토일을 빼고 25일에다가 12달이잖아요. 그죠? 요걸 곱하면 300일이 나와요.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에서 2400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근로하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근로자가 1년 동안 2400시간 일한다.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수율, 빈도율에 대한 예제를 제가 하나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근로자 수가요. 평균 근로자 수가 100명입니다. 그죠? 자, 이 사업장에서 작년에 2건의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수율의 공식부터 생각할게요. 밑에는 이제 뭐다? 총 근로하는 시간이 들어간다 그랬다. 그죠? 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다라고 했고요.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를 6개 붙이자. 여기다 곱하기 10에 6승한 거는 건수에 곱하기 10에 6승한 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총 근로시간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숫자가 100명이다만 주어졌고요. 아무것도 근로하는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일하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이다. 이렇게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바로 계산해서 1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2400시간씩 일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분의 재해 건수가 2건이고요. 곱하기 10의 6승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로 계산하시는데요. 답은 이렇게 셋째 자리까지 계속 나온다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에서 답을 적으실 때는요.
보통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 단해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라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에 맞추어 주시면 되고요. 아닌 문제들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답이 32.252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둘, 셋째 자리죠. 반올림이라는 건 5가 넘을 때만 1을 올려주는 거죠. 5가 넘지 않으니까 올려줄 게 없죠. 답은 32.25라고 적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32.257 얼마 나옵니다. 그죠? 셋째 자리가 5가 넘을 때는 하나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2.2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예제를 조금 바꿔서 내보겠습니다. 역시나 근로자 수가 100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해 건수는 5건 발생되었고요. 자, 근로하는 조건이 1일 9시간, 290일 근로한다. 그죠? 이렇게 근로하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한다면 자, 그죠? 총근로시간수 이제 밑에는 총근로시간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죠. 대입해 볼게요. 총근로시간수는 근로자 수가 100명입니다. 그죠? 100명. 1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하루 9시간 곱하기 1년에 290일 주어진 조건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재해는 몇 건이나 라고 했는가 하면요. 5건이다. 그죠? 곱하기 10의 6승.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예제를 한 개만 딱 더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근로자 수는 이번에 200명 한번 해볼까요? 0이고요. 자, 하루 8시간 290일 근로한다. 이렇게 주고요. 이때 재해 건수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하고는요. 단해서 조건을 주겠습니다. 단해서 뭐냐면 출근율이 90%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앞에서 출근율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출근율이 100%다라는 걸 뜻해요. 자, 100%에서 퍼센트를 빼면 이건 1이잖아요. 곱하나 마나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출근율이 90%다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일단 총근로시간수 계산하겠습니다. 근로자 수 200명이죠. 그죠?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에 290일 근무합니다. 자, 100%일 때는 이게 곱하기 1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100%였기 때문에 곱하기 1 하나 마나라서 생략했는데요. 현재는 출근율이 90%다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90%는 퍼센트를 떼면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될까요? 0.9. 그죠? 여기에 출근율을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잊지 마시고요. 분해. 자, 재해가 3건 발생되었고 곱하기 10의 6승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근로시간수 계산할 때는 출근율이 지워진다면 총근로시간수 곱하기 뭐 해라? 출근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아까 지나갔던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입니다. 그죠?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연천인율은 1000명이죠. 그래서 10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1년 동안 근로하는 시간은 2400시간이잖아요. 그죠?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40만 시간이 됩니다. 이게 똑같다 해놨습니다. 그죠? 뭐냐면 도수율 곱하기 네모다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도수율은요. 100만 근로시간당이죠. 10의 6승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도수율은 10의 6승이에요. 곱하기 얼마를 한다면 240만 시간이 되겠는가? 2시간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곱하기 2.4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예제를 하나 내어보겠습니다. 자, 실기 넘어가면 정말로 많은 질문이 뭐냐면, 자, 어떨 때는 연천인율을 요 식을 사용하고 어떨 때 이 식을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제가 두 개 문제를 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평균 근로자 수 100명, 재해자 수 2명, 재해 건수 한 건이었다. 이때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도수율이 10이다.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식을 써야 될지 이 식을 써야 될지는 문제에서 뭐를 알려줬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볼게요. 문제에서 도수율이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수율을 알려줬을 때는 요 식을 쓰면 돼요.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2.4 하면 되죠. 연천인율은 2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볼게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명이다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재해자 수가 2명이다. 100명과 2명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재해 건수도 알려줬거든요. 평균 근로자와 재해 건수를 안다면 도수율을 구할 수 있잖아요. 도수율을 구해서 2.4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해자 수와 근로자 수를 안다면 바로 요 식에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수율이 얼마다? 그죠? 도수율이 얼마다?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한다면 요 두 번째 식을 사용하고요. 평균 근로자와 재해자 수를 알려준다면 2번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이다. 요 식을 이용하면 된다. 그죠? 요 정도 하고요. 자, 요 정확한 거는 또 기출 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뭐냐면요. 재해의 강하기예요. 강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강하기. 어떤 재해가 강한 재해인가 하면요. 재해를 당했는데 근로를 손실한 일수, 다시 말하면 다쳐서 일을 못하는 일수가 많을수록 강한 재해입니다. 자, 한 건의 사고는요. 근로 손실 일수가 2일이 났어요. 또 한 건의 사고는 10일이 났어요. 어떤 게 강합니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한 건의 재해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게 강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강도율의 공식 살펴보겠습니다. 밑에는 다 이제 총근로 시간수다 그랬죠. 그죠? 재해의 강하기는 근로 손실 일수죠. 그래서 위에는 근로 손실 일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근로 손실 일수는 말도 길죠. 또 계산도 복잡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6개 붙이면 너무 복잡하니까 3개만 붙여주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총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다. 이게 공식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근로손실일수를 알려준 게 아니라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를 알려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세 가지는 전부 다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에요. 그죠? 출근 안 하는 날이죠. 우리가 출근 안 하는 날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출근하는 날은 100% 출근하면 300일이잖아요. 그래서 출근 안 하는 날 365일 단위를 출근하는 300일 단위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손실일수가 아니라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가 주어진다면 곱하기 365분의 300입니다.
300이 아니라 실제 근로하는 일수가 주어졌다면 실제 근로 일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좀 이따 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체 장애 등급이 주어졌어요. 장애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어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암기해서 계산하시도록 나옵니다. 사망하고요. 1, 2, 3급이 동일합니다. 7,500일. 이거는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아마 암기되실 거예요. 왜 사망한 사람하고 1, 2, 3급을 동일하게 보는가 하면 사망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아무 일도 못하지만요. 1, 2, 3급은 앞으로 영원히 아무 일도 못해요. 몸을 너무 많이 다쳐서. 그죠? 그래서 똑같이 7,500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4급은 5,500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급은 4,000일. 6급 3,000일, 7급이 2,000이면 좋은데요. 2,200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8위로 기억하시면 되죠. 1,500일. 8위로 9,00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사망하고 1, 2, 3은 7,500, 4급 5,500, 5급 4,000, 6급 3,000, 7급은 2,000이 아니라 2,200. 8위로 1,500이고요. 9,000, 그죠? 요까지 하시고요. 10급이 600부터 시작합니다. 11급은 400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반으로 줄어요. 12급이 200, 13급이 100, 14급이 51,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어 놓으시고요. 자, 저처럼 이렇게 꼭, 그죠? 별표 있는 거 주의하고 따로 암기하시고 한번 쫙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1번 내어볼게요. 자, 근로자 수가 100명입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에 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10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이때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온다면요.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죠. 1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안 주어졌을 때 근로자 한 명당 2,400시간 일한다 그랬잖아요. 2,400분에 근로손실일수 10일이죠.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출제되었다 할게요.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진 게 아니고요. 사망이 1명, 그 다음에 6급이 2명, 14급이 2명 발생되었다. 이때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주어졌다. 그죠? 그럼 일단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죠. 100명 곱하기 근로조건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1년에 2,400시간 일합니다. 분해요. 사망 한 명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잖아요. 7,500. 더 있으니까 더하겠습니다. 6급은 얼마냐면 6급이 3,000일이죠. 근데 2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이 2명이니까 곱하기 2 했습니다. 그죠? 또 있죠. 더하기 14급이 2명이에요. 14급이 50일이죠. 50도 2명이니까 곱하기 합니다.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한 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수가 1,000명인 사업장인데요. 이번에는 뭐를 줬냐면 휴업일수 10일이 발생되었다. 그죠? 단 근무하는 조건이 1일 8시간 1년에 290일 근로한다. 요 조건을 줬습니다. 그죠? 자, 이때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 수입니다. 그죠? 근로자 100명이에요. 1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을 줬잖아요. 하루에 8시간에 1년에 290일 근무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8시간 곱하기 290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손실 일수를 준 게 아니라 휴업일수가 10일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죠? 자, 출근 안 하는 휴업일수하고요. 요양일수하고요. 입원일수는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를 넣어줘야 돼요. 현재는 실제 근로일수 290일이다 있죠. 만약에 없다면 법적인 근로일수 300일 넣어주면 되는데요. 290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 290을 곱해줘야 됩니다. 요거 하시고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용의 문제에 전부 다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인 부분은요. 금방 설명했던 거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하고 1, 2, 3급의 근로손실일수를 우리가 7,500일로 환산했죠. 환산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근로하는 연수를 40년 일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에 취업을 해서 60에 정년퇴직한다라고 보면 40년이 됩니다. 근데 사망이나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평균 근로 연수가 근무 15년 차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생겨요. 40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요. 내가 15년 일하고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근로를 손실한 연수, 일을 못하게 된 연수는 25년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로 손실 연수 25년에다가 1년에 근로하는 일수 300일이죠. 요걸 곱하니까 뭐가 되냐면 7,500일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7,500일 계산되었는지 요 환산하는 근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재해,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재해 빈도의 다수. 얼마나 자주 재해가 일어나는가? 요건 도수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해 정도의 강약. 얼마나 재해가 강하게 일어났는가? 요거는 강도율이죠. 요거를 함께 나타내는 성적 지표로 사용되는 게 종합 재해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SI로 나타내는데요. 공식은 요거죠.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제를 한번 내볼게요. 도수율이 10이고요. 강도율이 2인 사업장이 있다. 그죠? 자, 이때 FSI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요. FSI는 루트 하시고 도수율 10 곱하기 강도율 2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하시는데 이거를 계산하실 때 예를 들어 루트 20이죠. 루트 20 이렇게 누르시면 상관없는데요. 계산기를 누르실 때는 루트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괄호가 뜨는 계산기가 있고 괄호를 눌러줘야 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 10 곱하기 2 괄호 닫고 이렇게 눌러야 루트가 10에도 가고 2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루트를 눌렀거든요. 루트 괄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2를 눌러버리면 이 계산기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2가 아니라 그냥 2를 계산해서 답이 틀려버려요. 그죠? 아니면 실수를 안 하시려면 루트 10 곱하기 루트 2는 이렇게 누르시거나 아니면 루트 하시고 괄호 열고 10 곱하기 2 괄호 닫고 는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준비해서 꼭 사용해 보셔야 되는데요. 본인의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계산 몇 개 안 나온다고요. 남의 계산기 빌려서 가면 시험 당일에 계산기에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필기는 대충 하고 실기에 가서 내가 하나 하겠다. 그죠? 필기에서부터 정확하게 계산 문제는 계산 값을 내고 그 다음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본인의 계산기 하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비싼 계산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시험장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 수입되는 것 중에 몇천 원 안 하는 굉장히 저렴한 계산기는 값이 틀린 경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는 뭐 가시오나 샤프 거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터넷에서 한 적정한 가격대 한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정도의 계산기 그죠? 적정한 거 구매하셔서 준비하셔서 필기서부터
그죠?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 본인 계산기 익숙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환산 강도율이 있고요. 환산 도수율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강도율하고 도수율은 공부를 했죠. 근데 환산 강도율과 환산 도수율은 뭔가? 그죠? 자, 여기에 환산이 붙으면 이거는 평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평생 근로한다며 앞에 환산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로손실일수를 말한다. 근로손실일수는 강도율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근로손실일수가 10일이 났어요. 앞으로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근로한다면 며칠의 근로손실일수가 생기겠는가? 지금 10년이 일했는데요. 30년 더 일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평생 근로한다 하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산해 봐야 된다 하고 환산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로손실일수를 묻는 건 강도율이다 보면 됩니다. 시험에는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한다면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암기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앞에서 강도율의 공식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율의 공식은 밑에 뭐였습니까? 그죠? 예, 총 근로시간수죠.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수. 요거는 1년이다. 그죠? 연. 분의 강학이라는 건 근로손실일수죠. 근로손실일수는 말도 길고 복잡해서 곱하기 1000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금방 했던 걸, 죄송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말로 풀면 이랬잖아요.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이 강도율이었어요. 근데 환산 강도율은 뭐냐면 평생 근로하는 시간이에요. 이 평생 근로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근로하는 시간이 10만 시간입니다. 10의 5승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손실일수 비율이 되려면 뒤에가 1000시간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평생 근로시간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뒷부분이 다르죠. 이 평생 근로시간수가 법적으로는 10만 시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었죠.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이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10만 시간이라서 자, 환산 강도율의 공식은요. 자, 밑에 총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인데요. 평생 근로시간 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산 강도율하고요. 강도율이 어떠한 관계인가 한번 볼게요. 강도율은 몇 시간 단위였냐면 곱하기 1000을 했죠. 요거는 1000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이죠. 법적으로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이에요. 두 개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1000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10만이 됩니까? 100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다가 두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근로자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서 10만 시간이 계산되어졌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하는 근로 연수는 40년 일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요. 1년에 한 사람이 일하는 총 근로시간 수는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에서 240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하는 정상 근로시간이죠. 40년 곱하기
1년에 2,400시간씩 일을 해요. 요건 정상 근무만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잔업하잖아요. 그죠? 자, 평생 동안 하는 잔업 시간을 평균적으로 4,000시간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상 근무보다 잔업은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4,000시간을 해줍니다. 40년 곱하기 2,400을 하면 96,000시간이 나와요. 여기다 더하기 4,000을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만 시간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40년 곱하기 1년에 2,400시간 정상 근로고요. 거기다 40년 동안의 잔업 시간을 4,000시간 더해준다 라고 보시고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근로시간이 10만 시간 계산되어진다 라는 것까지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제를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한 사업장이에요. 100명이 근로합니다. 근로하는 사업장이에요. 그죠? 자, 이때 근로손실 일수가 20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때 근로하는 조건은요, 평생 근로시간 수가 12만 시간이다 라고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이때 이 사업장의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의 공식이다. 그죠?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입니다. 100명이다 라고 주어졌죠. 100 곱하기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인데요. 근무하는 조건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2,400시간 일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손실일수다. 그죠? 20일이 발생되었네요. 20일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 수인데요. 현재는 평생 근로시간이 12만이다 주어지면 주어진 12만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환산 강도율 계산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도율을 주고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강도율이 2다. 그죠? 2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그죠? 자, 강도율은 1000시간 단위입니다. 그죠? 환산 강도율은 법적으로 10의 5승 10만 시간 단위입니다. 100을 곱해줘야 두 개가 똑같아진다. 그죠? 그래서 강도율이 2입니다. 그죠? 환산 강도율은 하면요. 환산 강도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율 2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20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환산 강도율을 구하라 했다면 20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손실 일수를 구하시오 라고 냈어요. 자, 똑같은 환산 강도율이지만 근로손실 일수를 구하시오 한다면 단위는 며칠이 되겠죠. 그때는 201이라고 단위를 1로 적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환산 강도율을 구하시오. 재해율이죠. 이때는 단위가 없이 뭐다? 200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이번에는 밑에 있는 환산 도수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 평생이 나오면 아직까지 평생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환산해보자, 환산을 붙이자 라고 했죠. 그죠? 자, 재해 건수다. 재해 건수는 도수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 건수를 구하라 라는 건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하고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산 도수율은요. 밑에는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쓰는 재해 건수의 수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비율, 도수율이 됩니다. 그죠? 근데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하는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10의 6승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 평생 근로시간 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법적으로는 몇 시간이다? 10만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산 도수율은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 수다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환산 도수율하고요. 도수율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도수율은 앞에서 우리가 100만 시간이었죠. 곱하기 10의 6승을 했잖아요. 그죠?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아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기 10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야 10만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을 나누기 10이다 라는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식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로자 수가 500명인 사업장이 있고요.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합니다. 그죠? 연간 300일 근무합니다. 이때 1년 동안의 재해 건수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자,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입니다. 500명이죠. 500명 곱하기 1년 동안 하는 총 근로시간이니까요. 하루에 8시간에 1년에 300일 일합니다. 그죠? 8시간 곱하기 300일 분의 위에는 재해 건수 올라가면 되죠? 2건이 다 주어졌어요. 곱하기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주어지지 않았고요. 법적인 근로를 하잖아요. 법적인 근무를 할 때 평생 근로시간은 얼마였습니까? 10만 시간이 되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얼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요. 환산 도수율이 아니라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 건수를 구하라. 의미는 환산 도수율이죠. 이렇게 나온다면 뒤에는 뭐를 붙여야 될까요? 몇 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내어보겠습니다. 도수율이 20이다. 그죠?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도수율이 주어지면요.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이죠. 그죠? 그래서 20 나누기 10 하면 2가 됩니다. 그죠? 자,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2라고 적으면 되죠. 근데 도수율이 20인 사업장이다.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 건수를 계산하시오 한다면 그때는 뭐를 붙여야 됩니까? 재 건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2건 이렇게 단위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더 깊은 부분은 이제 기출을 통해서 일단은 공부하도록 하고 요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반드시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나머지 공식들도 보겠습니다. 평균 강도율인데요. 요거는 재해 한 건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강하기죠. 그죠? 우리 공장에서 3건의 재해가 났는데요. 3건 재해를 통해서 근로손실일수가 30일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한 건에 평균적으로 10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해 한 건이 얼마만큼의 평균 강하기로 나타나는가. 강하기라는 건 근로손실일수입니다. 그죠?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강도율은 도수율분의 강도율이에요. 밑에 도수율은요, 100만 시간 단위잖아요. 강도율은 1000시간 단위잖아요. 똑같은 시간으로 비교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야 100만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이다. 이게 평균 강도율 공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활동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활동률은 100만 시간당 100만원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요. 안전활동 건수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우리가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뭐였죠? 도수율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수율의 공식이 뭐였는가 하면요. 밑에는 총 근로 시간 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였잖아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이게 도수율의 공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 요거는 뭐 곱하기 10의 6승은 여기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여기 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풀어 설명할 때는 요게 1번이었잖아요. 100만 근로시간당 재 건수 비율은 도수율이에요. 근데 100만 근로시간당 안전활동 건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재 건수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라? 안전활동 건수. 그죠? 안전활동을 얼마나 하는가를 넣어준다면 이게 뭐가 된다? 안전활동률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수율의 공식에서 뭐만 달라진다? 도수율의 공식하고 똑같은데요. 위에 재 건수가 올라가면 도수율이에요. 안전활동 건수가 올라가면 안전활동률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시간수 곱하기 평균 근로자 수를 하는 건 총근로시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근로시간수분의 안전활동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안전활동률의 공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것도요, 예제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자, 예. 근로자 수 100명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죠? 자, 1년 동안 자, 안전활동을 했는데요. 안전회의 2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예방활동 3건을 했습니다. 위험예지훈련 1건을 했습니다. 요 사업장의 안전활동률을 계산하라. 그죠? 자, 계산하라 라는 문제다라고 볼게요. 일단 밑에는 총 근로시간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로사 수가 100명이죠. 1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이 2400시간 일하잖아요. 그죠? 자, 안전활동 건수인데요. 안전회의도 안전활동이잖아요. 2건이죠. 2건 더 있으면 더하기. 그죠? 재예방활동 3건 했네요. 3건 더 있으면 더하기입니다. 위험예지 훈련도 했네요. 1건. 그죠? 다다.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안전활동률이 되고요. 역시나 단위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 세이프티 스코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프티 스코어는 뭐냐면 우리가 스코어가 뭐냐면 점수잖아요. 점수. 그죠? 스코어는 점수인데요. 무슨 점수냐면, 예, 죄송합니다. 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점수를 내는 거잖아요. 점수. 세이프는 안전이잖아요. 그죠? T는 뭐냐면 기준 타임이라고 할까요? 기준 어떤 과거하고요. 현재하고 안전을 점수를 내어서 비교해 보는 게 세이프티 스코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안전을 성적을 내어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것 또한 실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밑에 총근로시간수는 항상 현재의 총근로시간수입니다. 자, 일단 루트를 하시고요. 현재 기준, 그죠? 총근로시간수입니다. 분의 과거 빈도율은 과거 도수율이잖아요. 그죠? 빈도율 또는 도수율 똑같죠? 곱하기 도수율은 100만 시간이죠. 10의 6승 끝까지 루트가 갑니다. 분의 현재 빈도율은 현재 도수율 또는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또는 도수율 해도 상관없다. 그죠? 이게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총근로시간수분의 과거 빈도율 곱하기 10의 6승 루트 끝까지 가고요.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요게 뭐냐면 세이프티 스코어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요건 뭐 값이 주어지면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까지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가 하면요. 요겁니다. 자, 세이프티 스코어를 계산하고 예, 판정을 하시오 또는 해석하시오 이렇게 실기에 출제가 됩니다. 계산했는 값이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 그거는 과거보다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건
빈도율, 도수율은 제 건수잖아요. 건수가 마이너스다라는 건 좋아진 겁니다.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계산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있다. 그죠? 마이너스 2 이하라는 건 마이너스 2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까지는 안전이 좋아졌다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 값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계산값이 플러스 2 이상, 플러스 이상에는 플러스 2가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 2라는 건 플러스가 되었다는 건 제 건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과거보다 안전이 그냥 나빠졌다 하면 안 돼요. 심각하게 나빠졌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는 과거보다 좋아졌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중간까지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플러스 2가 포함됩니다. 플러스 2보다 이상일 때는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빠졌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별표 3개입니다. 그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산업안전보다는 건설안전에 더 자주가 출제되고요. 하지만 산업안전에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이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환산재율로 산출하되 역시나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건설업체의 환산재율은 상시 근로자 수 분의 환산재해자 수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퍼센트를 붙이시면 안 되는데요. 곱하기 100입니다. 밑에는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 분의 위에는 환산재해자 수고요. 곱하기 뭐다? 1000이 아니라 천인율처럼 1000이 아니라 100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곱하기 평균 임금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 동안의 총 뭐겠습니까? 1년의 총 임금이 되잖아요. 그죠? 분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공사에 들어가는 실적액이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공사를 뭐 1000억을 수주받았다면 실적액에다 노무 비율은 공사 금액이잖아요. 공사 금액 곱하기 노무비라는 건 공사 금액 중에서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그죠? 전체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돈의 1년 동안의 총 임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환산 재해자 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 만약에 재해자는 몇 명이고 사망자가 섞여 있잖아요. 사망자는 재해자의 5배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상자가 재해자 2명에 사망이 1명이다 라고 하면요. 이 사망 1명은 재해 몇 명으로 본다? 5명으로 봐요. 그래서 환산 재해자 수는 2명 더하기 5명 하니까 7명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요거는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손실비 종류 및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요 부분까지만 이번 시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 손실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재해를 당했잖아요. 결국은 사고 다음에 재해다, 상해다, 손실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사고의 결과 손실이 생기는데요. 손실이 생긴 비용을 뜻합니다. 그죠? 자, 하인리하고 대표적으로 시몬즈 두 사람의 재해 손실비 계산이 실기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하인리를 보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총재해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다. 그죠? 여기서 직접비는 뭐냐면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 원이다. 장례비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얼마다라고 깨끗하게 환산할 수 있는 돈. 법에 따라 지급되는 게 직접비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직접비의 예를 한번 보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기까지는 안 나오고 필기용이다 보면 됩니다. 치료비, 요양급여,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같은 급여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요양, 장애, 직업재활, 휴업, 유족, 간병급여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있어요. 그죠? 상병보상연금이 있고요. 장례 치르는 장의비, 이렇게 치료비나 급여나 연금이나 장의비가 법에서 지급되는 직접비가 되겠습니다. 간접비는 뭐냐면 재해가 나면 이렇게 직접 지급되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실비를 간접비라고 합니다.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기계기구 손실비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인리는 자, 직접 보이는 직접비 대 간접비는 1대 4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하인리의 재해 손실비를 계산하시오 한다면 총재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라고 적으면 틀려버립니다. 반드시 1대 4이다까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요 예제를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비가 재해로 인해서 직접비가 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죠? 이때 하인리에 의한 총재 비용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설명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하인리의 총재의 비용은 뭐 더하기 뭐다?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인데 1대 4이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직접비가 100만 원이다라고 했죠. 100만 원이잖아요. 더하기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니까요. 4 곱하기 100이죠. 그죠? 4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이니까 500이죠. 자, 돈이니까요. 반드시 단위는 10,000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시기 갔는데 이 돈 단위 안 적으시면 실수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 역시나 감점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인리의 총재 비용 계산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시몬즈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몬즈의 총재 코스트 비용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총재 코스트 또는 총재 비용은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 코스트는 뭐냐면요. 산재보험료. 우리가 이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산재보험이 지급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법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라 비보험 코스트가 있다. 산재보험료 이외 돈이 있다. 그죠? 이게 바로 간접비와 유사한 겁니다. 쉬죠. 휴업상해, 일을 못하고 쉬는 휴업상해. 오전에는 출근해서 일했는데 오후에는 통원치료 받는 것도 손실이잖아요. 통원상해. 자, 병원까지 안 가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구급조치합니다. 약 바르고 치료받아요. 이것도 손실이죠. 구급조치상해. 그 다음에 사람이 안 다쳤지만 물적 손실이 나요. 무상해 사고. 그죠? 이렇게 4가지가 뭐냐면 비보험 코스트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세요. 시몬지에서 보험 코스트는 산재보험료가 됩니다. 비보험 코스트는 쉬는 휴업상해, 통원 치료받는 통원상해, 현장에서 치료받고 일하러 가는 구급조치상해, 사람 안 다치고 물적인 손실이 생기는 무상해 사고 4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제가 예제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자, 산재보험료가 5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상에는 2건인데요.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당입니다. 그죠? 건당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 통원상에는 한 건인데요. 역시나 건당 10만 원 들었습니다. 구급조치상에 3건인데요. 5만 원 들었습니다. 무상해 사고가 한 건인데요.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때 시몬지에 의한 총재의 코스트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설명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몬지의 총재의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다. 요거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험 코스트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보험 코스트는 산재 보험료잖아요. 그죠? 현재 50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코스트 500만 원 플러스 하시고요. 비보험 코스트는 종류가 많아서 제가 중가로 했습니다. 첫 번째, 휴업상해가 2건인데요. 한 건이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휴업상해는 2건 곱하기 100만 원이다. 그죠? 더 있으니까 더하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원상해는 한 건인데요. 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건 곱하기 10만 원이다. 더 있으면 더하기 하시면 되겠죠. 구급조치상해가 3건인데요. 5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3건 곱하기 5만 원이다. 더 있으면 또 더해 주시면 됩니다. 무상해 사고가 한 건인데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건 곱하기 10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산재보험료는 500만 원이고요. 더하기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비보험 코스트가 되겠죠. 요거를 다 계산하셔서 역시나 돈이니까요. 단위는 10,000원 이렇게 붙여주시면 시문지의 총재 코스트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어쩌다 필기에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즈는 자, 예, 보험 비용 대 비보험 재산 비용 대 비보험 기타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1일 때 50에서 500이고 1에서 3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콤패스는 총재의 비용은 공동비용 더하기 개별 비용이다 라고 했는데요. 공동비용은 변하지 않는 불변 비용입니다. 보험료나 안전보건팀의 유지비가 되고요. 개별 비용은 변화가 되는 가변 비용인데요. 작업 중단 손실비나 사고조사비나 수리비용 같은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들으시고 제휴율 계산이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강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잘 안 되신다면 강의를 조금 반복해서 보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공식을 아예 암기를 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해를 하시고 공식 암기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죠?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